네,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편안하셨나요? 태을법사입니다. 자주 뵙겠다고 약속은 철석같이 하는데 참 매번 죄송하다는 얘기를 먼저 시작하네요. 게으름이 병이 돼가고 있는 건 남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저 태을도 여러분들께 자꾸 약속을 어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바빠서는 아니에요. 나름대로 요즘은 뭐 여유로운 시간, 예, 좀 한가한 시간 보내고 있어요. 코로나 덕분에 말이죠. 자, 오늘 이야기는 천기누설입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게 됐던 유튜브라고 하는 채널 자체를 접하게 됐던 이유가 이 천기누설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또는 또 이 무속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굉장히 장황하게 뭔가를 설명하시는 분들, 또는 그저 말초 신경을 좀 건드릴 만한 것들, 누군가에게 궁금증을 유발할 만한 것들, 이런 이야기, 가십거리 일변도의 영상들을 접하면서 속도 터지고, 또 아마 제 초기 영상들을 보셨으면 태을법사의 그 천기누설 허튼 소리, 제 초기 영상이었죠. 보셨으면 욕하려고 영상 찍고 있다라는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반복합니다만 천기누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진짜 천기는 누설이 된 적도 없고, 또 누설이 된다라고 하면 천기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천기라고 하는 것 자체에도 종류가 있어요. 진짜 누설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은 사실상 존재하기 때문에 언어나 단어로도 이 세상에 있질 않아요. 그건 그냥 없는 거예요. 뭔가 이 세상에 우리끼리 주고받는 언어 혹은 뭐 통신할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으로도 단어화되고 우리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알아듣는다고 하면요, 그건 그냥 공표돼도 되는 것, 당연한 진리, 하늘의 진리, 이 땅의 진리, 인간사에 당연히 이렇게 공부하고 알아가야 하는 것들이지, 그걸 하늘의 공부니까 천기라 말하는 것이지 감추고 숨길 만한 것은 아니다. 그러한 것은 이 세상에 탄생한 적도 없고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 얘기 한마디 더 드리고 오늘 이야기 시작하죠. 많은 분들한테 계속 질문을 받아요. 요즘 현재 시점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난해한 문제에 부딪히고 있죠. 자, 그런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닥치는 거예요. 미리 예견되기 전에 뭔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지금 이 세상, 현재 이 세계를 우리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한 존재다.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는 존재다. 여러분들은 아주 천복이 타고난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내일 하루 해가 뜨는 게 두려운데, 오늘 저녁에 잠이 드는 게 무섭고 힘든데 뭐가 복이 타고났냐? 그러면서 저에게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삶을 여러분들이 모든 것의 끝이다. 배가 조금씩 자꾸 이렇게 벌어져서 배가 나오네요. 못 보셨죠? 이게 살이 벌어져서 배 나온 거? 살 빼야 되는데. 자, 이 세상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게 모든 게 다다. 이것이 처음이고 끝이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아갈 의욕도 없고 살만한 이유도 없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면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리석다나 말할 수는 없어요. 현실적 부딪힘과 어려움이 그만큼 극도로 나에게 다가가 왔다는 얘기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한 발만 발을 뒤로 좀 물려서 세상을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살이는 말이죠. 사실 뭐 하루살이가 하루만 사는 건 아니라고 그래요. 며칠 산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며칠살이 그럼 웃기잖아요. 이 하루살이가 76년마다 한 번씩 지구를 지나가고 있는 헨리의 성을 보려면 사실 정말 특별한, 아주 특별한 그 헨리의 성이 지나가는 76년 어느 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어렵죠. 뭐 물론 하루살이가 헨리의 성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구를 지나갈 때 동시대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아주 특별한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나 제가 하루살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만큼 긴 세월 속에 아주 특별한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해서 여러분께 어떤 천기라 말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리는 천기는 분명히 헤아려서 우리가 알만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부할 만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꺼집어낸다는 얘기 아니죠. 이 우주는 대격변의 시대에 들었다. 수천 년 혹은 수만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닥치는 그런 격변의 시대에 들었는데 불과 80세, 90세, 100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다. 이 우주는 격변의 시대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우주를 넓게 봤었을 때는 우주는 평온합니다. 그러면 격변을 어디에 중심을 두고 이야기하느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 우리를 중심으로 두고 봤었을 때는 이 세상이 아주 엄청난 격변이 일어나고 있죠. 경천동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천번지복이라고도 표현하기로 하죠. 물론 눈에 보일 만큼 그렇게 뭐 경천동지, 하늘을 울리고 뭐 이 땅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천번지복, 그럼 뭐 하늘이 뒤집어지고 땅이 뒤바뀌는 이런 건 아니래도 기온으로 본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강하면 강했지 약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성좌가 바뀌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보통 이 인류, 그러니까 이 천문학자들 내지는 역사학자들이 2600년 뭐 2000 몇백 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에 12성좌가 떠 있고요. 이 12좌를 이 지구가 돌고 있죠. 해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무슨 자리. 제가 전 시간 때 그래도 나름대로 상세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는 이제 그 성좌가 변화하는 시기에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앞으로 변화하는 게 아니죠. 벌써 변화는 이루어졌고 현재 우리는 변화를 겪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별자리는 12별자리가 똑같은 각도로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2600 몇십 년마다 이렇게 별자리가 바뀐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거는 조금 더 길 때도 있고요. 어떤 건 조금 짧을 때도 있죠. 지금 우리는 그 별자리가 변화하는 가운데 들어서 있는 겁니다. 특히 계절이 변화하는 지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하죠. 근데 계절의 변화도 말이에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 이건 좀 변화폭이 적죠. 근데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간다거나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갔었을 때는 굉장히 큰 세상적 변화가 오죠. 물론 이 지구만 해도요, 계절의 변화가 별로 없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1년 내내 여름인 나라가 있고요. 1년 내내 겨울인 나라도 있죠.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이 세상을 비추어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격변의 시대에 이 지구상에는 엄청난 변동이 일어나는데 이 변화를 과거의 옛 선조들은 이해하고 인지했다. 하늘의 움직임을 보고 이 지구 땅덩어리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인지하고 거기에 맞춰 살거나 피해 살거나 그곳으로 쫓아가거나 달아나거나 했었던 그런 역사적 과거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고대 역사만 봐도요.
실제로 어떤 전쟁 내지는 뭐 이 패권 다툼이 아닌 상태에서 인구 이동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과거의 역사들이 있어요. 그 어떠한 학자들도 그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정확한 해답을 주지를 못합니다. 어디 그 뭐가 쳐들어와 가지고 다 개박살이 나서 쫓겨나 가지고 엄청난 인구의 어떤 이동이 생긴 것도 아니고 특별한 역사적 거론이 없는데 어느 지역에 살던 엄청난 인구가 한순간에 사라져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새로운 어떤 이 인간들이 또 출현하죠. 아마도 우리 선조들은 하늘의 길을 따라서 이동했었던 과거를 갖고 있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은 그 이야기할 때가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땅에서 일어나는 7가지 변화. 다른 사람들이 아마 제 영상을 보신다면 혹은 어떤 같은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이걸 천기누설이랍시고서 뭐 비밀이라고 뭐 헛소리를 짓거려가면서 굉장히 뭐 포장을 잘해서 이렇게 방송 내지는 책으로 내보내겠지만 저는 그럴 만한 재주는 안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죠. 천 일기변하면 지 칠변화역이라. 하늘의 기운이 한 번 변화하면 이 땅의 기운은 7가지의 변화와 바뀜이 있다. 해서 천 일기변하면 지 칠변화역이라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 이야기는 어디서 주워 들은 것도 아니고요. 어떤 책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공부한 짤막한 지식에 여러분께 건방을 좀 떨어보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배경에는 자꾸 많은 분들이 질문을 참 많이 해옵니다. 그 질문의 답을 이렇게 드릴까 싶어서 오늘 이 제목을 잡았고요. 7가지 변화에 여러분께 답을 좀 드릴까 해요. 물론 들으시다 보면 저는 참 황당한 얘기하는구나. 뭐 세상에 저런 얘기가 있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웃기고 있네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만 인내를 가지고 들어주시고 여러분 스스로 세상을 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만 학습해 보세요. 아, 태을법사 얘기가 아주 허튼 소리는 아니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또는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래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태울도 그 생각을 하네. 저거 돌팔이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7가지 변화와 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첫 번째, 운명, 타고난 성질이 변화한다. 지금 이 시기에 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앞으로 150년에서 200년 사이는 더 갈 거라고 생각해요. 계절이 변화하는 그 과도기적 시기거든요. 운명이 변화합니다. 타고난 성질이 변화해요. 해서 정말 면밀하게 살펴보고 정말 큰 기운으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개개인의 삶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오류를 낼 확률이 아주 높아요. 물론 자잘한 설명, 깊은 설명은 후에 쭉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절대 불변이라고 생각하고 사시겠지만요. 안 그래요. 시간도 변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별자리가 변화하고 지구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서 시간의 흐름이 변화합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절대성, 원칙이 바뀝니다. 절대성, 지금까지는 절대적이었고 원칙이었다 생각했던 것들이 박살이 납니다. 네 번째, 자타가 바뀌고 동서가 바뀝니다. 그게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 선악이 바뀝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선악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는 생각들, 그런 사고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잣대를 들이댔거든요. 하지만 선악의 기준이 바뀝니다. 또 생명체가 변화합니다.
이 지구상의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물론 새로운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지만 완전히 변화한 모습은 못 봅니다. 지구는 앞으로 수천 년간 그렇게 조금씩 변화할 거거든요. 물론 초기의 변화폭이 제일 커요. 성자가 바뀌면서 굉장히 많은 하늘의 기운들이 새로 돌아가거든요. 마지막으로 종교가 변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종교적 개념 바뀝니다. 자, 운명, 시간, 원칙, 그 다음에 자타나 동서 혹은 선악, 그 다음에 생명, 생명체라고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종교가 변화한다. 이렇게 7가지 이 땅에는 변화가 생긴다. 여기는 모두 유기적으로 같으면서도 다르다. 제가 따로따로 나열했던 7가지가 어찌 보면 하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르다. 또 다르다고 보다 보면 또 하나로 귀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설명하죠. 조금 이따 설명하죠. 여러분들에겐 바로겠네요. 담배 한 대 피고 오려고요. 영상 껐다가 킬 거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그냥 그 모습이죠. 제가 이 영상을 편집하는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가끔 이런 행동들을 하네요. 양해 부탁드려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적 시기, 이 시간은 성자가 변화한다. 과거에는 부처님 시대와 예수님 시대에는 이 물고기 자리에서 우리는 그 물고기 자리는 태양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이 처녀 자리를 상징으로 어떠한 이슈와 어떠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드렸었고요. 이제 현재는 다시 변화해서 물병 자리, 반대편에 있는 사자 자리를 우리는 확인을 하죠. 해서 이 시대는 사자가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사자의 상징이 곳곳에서 터져 나올 것이고 지금보다 말고요. 이제 막 잉태되는 시기이고요. 웬만큼의 세월이 흘렀을 때, 세기가 흘렀었을 때 이 세상은 사자의 상징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을 전부 이렇게 아우르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자의 변화라고 하는 건 우주적으로 엄청난 어떤 이 변화를 일으키죠. 특히 이 지구에 한해서는 말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의 역사를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요, 정말 주기적으로 대단히 큰 변화가 일어났었을 때는 이 성자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대지진 혹은 대홍수, 화산 폭발, 이 천번지복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문제들이 일어났었을 때는요, 성자가 변화했다. 자, 성자가 변화한다고 해서 지구에 왜 이러한 변화가 생기느냐? 당연히 생긴다. 어째서? 우리는 이 달의 인력만 가지고도 지구에 굉장한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달의 위치가 조금 가까우냐 뭐냐에 따라서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생기고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더 큰 기운을 내리고 있는 성자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었을 때는요. 이 지구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에너지들이 변화가 생깁니다. 태양빛도 에너지다라고 하는 게 이제 현대인들 근대에서부터는 태양을 신으로 보는 존재들은 없죠. 에너지라고 파악합니다.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는 우리가 보고 있는 밝은 빛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수많은 에너지, 비타민도 태양빛에서 오니까요. 온도만 필요로 한 것들이 아니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구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영향력을 강하게 끼치는 내적 존재들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늘에 떠 있는 별이고요. 우리가 오행성이라 부르는 이 오행성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 지구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과 진리와 순리들을 꼭 붙들어 놓고 변화하지 않도록 이 인간들을 보호하고 생명들을 보호한다고 표현해야겠네요. 무언가를 이렇게 계속 순리대로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죠. 하지만 그 큰 틀이 변화하는 거예요. 성자의 변화. 자, 그 첫 번째, 운명, 타고난 성질이 변화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오행성의 변화폭이 생기고 큰 틀에서 변화하다 보니까 작은 틀에서도 변화를 계속 거기에 맞춰가야 돼요. 우리가 집안의 가구를 조금씩 이렇게 그냥 뭔가 분위기 쇄신하기 위해서 집안의 가구를 바꾼다라고 하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바뀐다 하더라도 크게 뭐 변화가 많진 않아요. 그래도 집안의 가구를 좀 바꿔놓고 나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하지만 아예 이사를 한다. 이사를 하는데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하거나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 뭐 아파트로 이사를 하거나 어떠한 형태든 집의 구조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었을 때는 새로 이렇게 조합되는 집의 가구의 모습들은 상당히 많이 다르거든요. 물론 유사하게 꾸민다 하더라도 달라요. 하물며 그것이 기운이라고 봤었을 때 인간들에게 끼쳐지는 이 지구의 생명체들에게 끼쳐지는 기운들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 이 운명, 타고난 성질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운명에 대한 부분들, 운세, 영혼백에 대한 설명들은 초기 영상 태을법사의 천기누설 허튼 소리에 굉장히 자세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아마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고요. 못 보신 분들은 향후에 한번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요. 태을법사의 그 천기누설 허튼 소리 편에 상당히 자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 운명적 한계가 이제는 부서지는 거예요. 부서져서 당연히 이 짜장면을 만든다고 면을 이렇게 뽑아서 뭐 익혀서 자장을 볶아서 이렇게 어떻게 조합해 가지고 이렇게 그릇에 부으면 자장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수많은 기운들이 변화했다 보니까 양파라고 집었더니 양파가 아니라 무였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좀 다져서 넣으려고 딱 손을 잡아서 한참 쓸어서 넣고 나서 보니까 돼지고기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였을까 뭐 배추속이더라. 이렇게 뭔가를 버무려서 짜장이라고 딱 내놓아 보니까 짜장이 아니고 전혀 엉뚱한 음식이 나왔더라. 자, 과거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이 변화한 세상에 적응을 못하고 과거를 계속 끌어당겨서 계속 그렇게 뭔가를 밀고 나간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음식의 이름을 짜장면이라고 고치든가 그러면 그것도 말이 되거든요. 야채볶음이에요, 나온 게. 야채볶음인데 그 야채볶음이란 이름을 짜장면으로 바꾸면 그게 짜장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짜장면을 가지고 오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있었던 위치, 그리고 재료들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재조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조금 더 나은 확률의 점사를 보고요. 자기 인생, 자기 앞길에 대해서 새롭게 뭔가 다시 뒤바뀐 어떤 그런 이 솔루션, 어떤 그러한 법칙, 그러한 룰로서 내다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현재는 과거 것을 가지고 맞춰보려 하면 잘 안 맞는다. 운명, 타고난 성질이 그래서 변화한다. 물론 타고난 성질 자체가 변화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이 운세, 운명, 인간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화학 반응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과거에. 그냥 너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또 앞으로 넌 이렇게 될 것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이게 운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타고났을 때 이 천운지복이 운명으로 작용하는 것이지 그 내가 타고난 천운지복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 세상을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완전히 바뀐다라고 하는 건 그 한도 내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배 위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배 위에서 살다가 죽어요. 그가 아무리 많은 운명이 변화한다 하더라도 배 위에서 태어나서 배 위에서 살다가 죽는 것은 변함이 없죠. 하지만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는지는 아주 천양지차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그만 어떤 보트, 뭐 몇 인용 보트에서 살다가 계속 그렇게 오물딱거리고 살다 죽는 어떤 그런 운수와 아주 큰 대형 리조트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살다 죽는 운수는 전혀 다른 삶을 살거든요. 물론 항공모함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거선도 배라 표현한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멀리 나간 설명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운수를 보는 방식들, 자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어떤 이런 것들, 그런 특성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변화폭을 충분히 감지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솔루션을 진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황당하실 수도 있지만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시간.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시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 모두 일정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편견들을 갖고 살거든요. 거의 웬만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늦게까지, 아주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잠깐의 잠을 자고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루에 막 2잡, 3잡을 뛰어가면서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은 하루가 길다. 근데 저와 유사한 부류의 사람들, 실컷 디비 자고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고 하고 싶은 게 없으면 하루 종일 손끝도 깠다가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루가 너무 짧다. 자고 일어났더니 해 떨어졌더라. 혹은 반대일 수도 있죠. 하루 종일 무료하게 앉아있다 보니까 할 게 없으니까 시간이 너무 길더라. 아주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은 그 하루가 다 짧더라. 이렇게 인식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보편적인 시간대를 스스로 어떤 개념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진짜 물리적인 시간이 변화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현대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변화한다. 황당하죠. 과거 수천 년 전 혹은 수만 년 전 이 지구의 시간대와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간의 변화가 다르다. 자, 조금 멀리 나가보죠. 지구의 시간과 달의 시간대는 다릅니다. 지구의 시간과 태양의 시간대는 달라요. 우주 공간에서의 어떤 흐르는 시간대가 다릅니다. 목화토금수 우리는 오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이 오행, 그 목화토금수 이 별에서도 각기 흐르는 시간이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공상과학 영화라든가 소설 등에서 많이 접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충분히 그것에 대한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라는 걸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죠. 지금 이야기가 새로운 분들도 있고요.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가 뭐 새롭지 않은 너무 뻔한 사실로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왜 시간대가 다른 것이냐? 이 우주는 통틀어서 이 우주의 시간대는 그럼 같아야 되느냐? 아니죠. 우주는 이 절대 시간도 변화합니다. 우주가 가지고 있는 절대 시간도 변화해요. 지구의 시간은 벌써부터 느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시간대가 변화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살았던 시간과 지금의 시간은 달라요. 느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식하기 힘들 정도의 아주 조금씩 변화하죠. 1년 365일을 시간으로 계산한다면 엄청난 시간이 되겠죠. 그 중에 1, 2초 정도 표시가 1, 2초 정도 느려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도저히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학자가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잰다고 하면 아주 조금씩의 변화를 인식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1년에 1초가 느려진다. 10년이면 10초가 느려지고 100년이면 100초가 느려지겠죠. 1년 365일을 놓고 봤었을 때 이 100초라고 해야 별 표시가 안 날 거예요. 우주를 놓고 봤었을 때 그럼 우주에도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큰 틀에서 놓고 보면 그다지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우주의 절대 시간은 다르다, 변화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같다. 이해하시기 어려운 어떤 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이 우주 현상계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잘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럼 지구가 왜 시간대가 변화하느냐? 그것은 지구를 살아있는 유기물로 봤었을 때, 살아있는 생명체로 봤었을 때 지구가 점점 고체화가 되면 시간은 빨리 흐릅니다. 지구가 점점 액체화가 되면 시간은 천천히 흐릅니다. 이 액체화가 되다 못해 기체화가 되면 더 천천히 흐릅니다. 이유는 이 우주 법칙이라고 하죠. 우주 법칙 안에 있는 운동량에 따라 달려 있어요. 운동량.
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전과 공전에 영향이 끼쳐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뭐 공해 때문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무엇 때문에 어떠한 수많은 이유들을 들어서 빙하가 녹고 있고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지구의 환경적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물론 그것은 인간들이 해악을 끼쳐서 오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요. 인간이 이 땅에 출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기가 조금 달라졌을 수는 있어도요. 이 지구는 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기 위해서 지진을 일으키고 화산 폭발을 일으키고 이 지구상의 수많은 분진들을 덮고 태양빛을 가리고 해가 가면 냉각이 돼요. 냉각이 되면은 그 세월이 오래 가면은 냉각된 공기들이 점점 밑으로 가라앉고 대기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었을 때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여러 가지 수많은 세월 시간을 거쳐서 다시 태양빛을 받아들이는 환경을 스스로 만듭니다. 그랬었을 때는 냉각됐다가 다시 온화해졌다가 반복합니다. 반복하면서 자전과 공존의 변화가 생기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시간대가 변화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이해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간들은 거기에 또 적응해서 살게 되거든요. 지금은 변화의 초기, 아주 초기, 이제 스타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 수백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 그때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인류들은요. 굉장히 많이 나태해져 있을 거예요. 과학의 발달과 수많은 원인들로 인해서 나태를 점점 부추길 겁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몸으로 때워서 일하는 부분들이 상당수 사라질 거거든요. 그게 인간들이 어떤 이 문명의 발달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일부에 국한되어 있어요. 문명의 발달 때문에만 다가 아니에요. 아주 과거 원시인류라 할 수 있는 그들은 굉장히 바쁘게 생활하지 않았어요. 문명이 없었어도 말이죠. 또 실질적으로 굉장히 더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게으르다고 하죠.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적 영향이 있었어요. 하여튼 지구는 여차저차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복합되어서 시간도 느리게 흐를 뿐더러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적응해서 느림의 미학을 깨닫지 못한 자는 속 터져 죽을 만한 어떤 그러한 세상이 옵니다. 수백 년 후부터 드러나겠죠. 지금부터 변화해도요. 자, 세 번째, 절대성이 무너진다. 원칙이 사라진다. 이 절대성, 원칙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이렇게 설명해 보죠. 어떤 과학적 증빙되는 것들을 혹은 증빙되기 이전에 우리는 무슨 설 혹은 어떠한 이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과학이라는 잣대를 들이댔었을 때 그렇거든요. 현대인들 그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한의학 그러면은 먼저 머리가 좀 벅벅하지만 양의학 그러면 무조건 맹신하고 믿고 따르는 경향들이 크죠. 근데 양의학 중에서도 말이죠. 대부분 이 한의학의 기초적인 바탕을 두고 약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도 조금만 공부를 해보신다면요. 어떤 약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한의학의 기초적인 상식 내지는 거기서 뿌리 내려져 있었던 것을 가지고 양의학으로 제조하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보고요. 수술 내지는 수많은 것들이 그렇게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가져요. 뭐 그 얘기를 드리려는 거 아니고요. 절대성, 원칙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거나 정확하게 증명되지 않은 걸 이론이라 부르죠. 예를 들어서 양자 이론, 그러면 양자 법칙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지금은 이론으로서 존재합니다.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러면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아직도 이론이라 부르고 있어요. 상대성 이론이. 이 케플러 법칙이라든가 아니면 뭐 뉴턴의 법칙들, 이런 거 법칙이라는 말을 써요. 만율력의 법칙, 법칙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론이라 붙은 것들은 법칙이라 말할 수 있을 만큼의 명확한 어떤 이 증거가 확실하게 확보되어 있지 않은 걸 법칙이라고 하죠. 그 이전에는 이론이라고 하죠. 그 이전에는 뭐 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뭐 천동설, 지동설 이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그 사전이나 한번 이거 찾아보시면 뭐 지동 법칙, 천동 법칙이라고 이렇게 뭐 특별하게 명명하지는 않아요. 물론 다른 법칙들을 응용해서 그것들을 설명은 하죠. 뭐 큰 범위 내에서는 우주 법칙이라 말하죠. 그리고 케플러의 운동의 법칙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섞어서 그걸 설명하긴 합니다. 여하튼 이론과 법칙은 다르다. 개념적으로 법칙이라 정해져 있는 것들은 불변이다라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 불변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너무 철저하게 믿고 있어요. 과학에서 증명했다, 증명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믿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파괴가 됩니다. 법칙이 바뀌는 시대가 와요. 그 법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3은 5, 뭐 5 더하기 5는 10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법칙들이 이 우주 안에서 존재했던 수많은 법칙들이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뭔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한도 내에 있었을 때는 법칙으로서 존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주 영원불변할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세상이 열려요. 우주가 열립니다. 더 많은 과학의 발전이 생기죠. 하면서 우리가 이 지구상에 있었던 수많은 조건들을 갖고 뭔가 실험했었을 때는 100%였어. 하지만 아주 넓은 우주에 대놓고 뭔가 실험을 했더니 어라? 뭔가 이상한 게 생겼어. 자, 그러면 법칙이 깨지는 거예요. 다시 이론으로 돌아가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처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엄청난 문제들이 생겨요. 지성인들 사이에서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해리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지구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막 복합적으로 융기합니다. 전쟁과 같은 어떤 그런 일들이 실제 총칼 든 전쟁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논리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다, 당연하다, 확실하다 이런 것들 신봉하시면 안 되는 시기가 지금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세 번째 원칙과 절대성이 무너지는 그 시기에 태동되는 시기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자, 또한 네 번째 자타가 변화한다. 나와 남이 바뀐다. 동서가 바뀐다. 지금까지는 말이죠. 자타, 나와 남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주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문제서부터 시작할 거고요. 크게 보면은 동서양이 변화합니다. 과거의 수천 년 동안은 서양이 이 지구의 수많은 어떤 다른 이 국가 사람들 내지는 다른 생명체, 다른 존재들을 지배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기운이 완벽하게 동양으로 넘어옵니다. 동양에서 수천 년간을 지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건 새로운 게 아니에요. 과거부터 그게 계속 엎치락 뒤치락 되어 왔었습니다. 몇천 년간은 동양에서 서양인들을 지배했었고요. 또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었던 서양인들이 이 세상을 지배했던 시간들이 다시 되돌아와서 동양인들이 지배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서로 간에 굉장히 깊은 내면적 어떤 이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 속에는 서로 간에 이질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뜬금없는 인종차별을 할까요? 왜 이 서양인들은 동양인들을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릴까요? 왜 백인과 흑인은 이렇게 진짜 심각한 앙숙일까요? 근데 황색인종이 가면은 이 백인과 흑인이 같이 황색인종을 따돌림하죠. 황인종이 없으면 백인과 흑인 지들끼리 싸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저도 동양인이니까 황인종이니까 우리는 흑인과 백인을 다 같이 대적을 해야 될까요? 모두 웃기죠. 이 동양과 서양의 기운이 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도 역사적으로도 많이 증빙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대 역사 내지는 숨겨져 있는 역사 공부를 조금씩만 하신다고 하면 인지하시고 이해하실 수 있는 폭들이 많습니다.
이 조선 땅만 해도요. 우리는 참 조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리는 과거 역사 내지는 우리의 것 전통 뭐 이런 것을 말할 때 보면 항상 조선 시대에서 국한되거든요. 조선 시대를 넘어가지가 않아요. 조선 시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역사라 생각하고요. 전통이라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건 너무 소극적인 얘기고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조선시대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조선시대는 그닥 몇백 년 되지 않아요. 우린 진짜 수천 년 그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너무 먼 얘기 하지 말고요. 조선시대까지만 보더라도요. 우리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아주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꼭 모여가지고 오밀조밀 우리끼리만 어떤 이 주먹구구식 삶을 살았던 세상이 아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서양인들도 이 조선 땅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출입했었고요.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들 통해서 유럽인들도 이 조선 땅에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들도 많았고요. 조선 중국이 넘어가지고 국수주의 정책이 너무 이 나라를 꽉 쥐어트는 바람에 진짜 단절 아닌 단절, 단교 아니면 단교 형태의 삶을 사는 경험도 있습니다만 그건 불과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역사를 가지고 우린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자체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세상 이 조선 시대 이 초기 혹은 그 전에는요. 이 지구상의 절반이 되는 아시아의 이 인종들이 유럽을 그냥 다 휩쓸었어요. 우리 노비들의 어떤 이 최초의 노비, 아니 최초라고 하면 그렇죠. 제가 그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하지만 아주 과거로 넘어가면은요. 수많은 역사서에 반복해서 나와 있는 것들이 노비로 쓰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냐면요. 흰 색깔 피부에 털 많고 짐승처럼 우락부락한 자들이었어요. 그건 서양인이죠. 그들을 잡아다가 노비로 썼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전노로 썼어요. 전노. 전쟁에 앞서 내온 총알바지죠. 그렇게 그들을 써먹었어요. 자, 서양인들 DNA 속에서는 동양인들에게 굉장히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수천 년간을 정말 학살 아닌 학살과 학대 아닌 학대를 받아왔었습니다. 동양에서 서양인들을 뭐라 표현했냐면은 짐승이라고 표현했어요. 짐승. 저들은 인간이 아니다. 짐승. 힘만 셌지 완전히 미련하다. 기운만 셌지 미련하다. 근데 기운이 셌다라고 하는 건 전투를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투는 동양인들이 앞섰습니다. 물론 뭐 더 많은 역사적 이야기라면은 경장과 뭐 이 중갑, 이 칼의 형태, 무기의 형태 이런 것들도 다 나눠야 하지만은요. 실제로 과거에 그냥 단적인 예를 들어서 과거에 기마 민족이 유럽을 점령할 때는요. 왜 싹쓸이를 할 수 있었느냐? 그럼 첫 번째가 그들은 이 중갑과 이 양손으로 드는 양손검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했어요. 긴 창. 근데 동양인들은 검, 한 손으로 휘두를 수 있는 검, 그리고 활. 멀리서 이 동양인들, 이 기마민족들 그들이 막 달려오는 흙먼지만 보일 때쯤에서부터 벌써 화살이 다 날아가요. 그 마을로. 화살이 날아가서 이 기마민족 그들이 이 땅에 도착할 때쯤 되면 다 화살밭이에요. 다 죽었어요. 거기서 나머지 놈들을 칼각 때려 죽이는 거예요. 또한 그래도 뭔가 덤비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을 때 그들은 중갑과 무거운 검을 들고 있었고요. 동양인들은 말을 타야 하고 또 가볍게 움직여야 하다 보니까 먼 거리를 원정을 가야 하다 보니까 경장, 가벼운 옷과 가벼운 칼과 활을 들었어요. 그들의 움직임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기마민족들이 보이면 서양인들은 그냥 혼비백산하고 다 도망다녔다라는 기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유럽을 그렇게 초토화시켰습니다. 북미나 미국 땅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불과 몇백 년 안 되죠. 몇백 년 안 됐어요. 미국이 뭐 수천 년부터 있었던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워낙 뭐 큰 영향력을 끼치니까 몇백 년 안 됐습니다. 다 유럽인들이 넘어간 거잖아요. 신대륙을 찾는답시고요. 그게 신대륙 아니었죠.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 때려 죽였어요. 그들은 침략자예요. 콜럼버스는 침략자입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아니에요. 위인전에 이렇게 콜럼버스가 나오는데요. 위인전에 나오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거기 살고 있었던 선량한 사람들을 수천만을 죽였다고 해요. 수백, 수천 명도 아니고 수만 명도 아니에요. 수천만 명을 죽였답니다.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죠. 하지만 그들은 그런 침략 전쟁들을 치렀어요. 그래서 그 땅을 빼앗은 거예요. 나쁜 놈들이죠. 도적이에요. 근데 위인전에 나오면 안 되죠. 그 얘기는 지금 할 건 아니고요. 여하튼 동서양의 어떤 이 반전은 지금부터 이루어집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저한테 했었어요. 과거의 서양인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지금 왜 그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느냐. 그들 조상들은 수많은 나라들을 침략해가면서 정말 어린아이, 어른, 노인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강간하고 노예로 삼고 모든 걸 다 뺏어간, 그러면 그 자손들이 그 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잘 먹고 잘 살고 있냐. 왜 세계를 영도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느냐. 네, 작게 보면은 아주 빠르게 권선징악의 형태들이 바로바로 돌아야 되는데 우주는 그렇지 않아요. 큰 틀에서 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큰 기운이에요. 대기운, 대기라고 하죠. 이제 근데 그 큰 기운이 돌아가는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다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작은 말씀 하나 드리자고 하면은요. 그 서양인들의 지금 서양인으로 살고 있는 과거에 그 나쁜 짓을 많이 했었던 그들의 자손이라고 태어나서 살고 있는 자들이 서양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전생을 한번 훑어보면은요. 동양과 서양을 수도 없이 넘나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후손들이 아닐 수 있어요. 핍박받고 당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 영광을 대신 누리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크게 보거나 세밀하게 봤었을 때도 이 우주의 법칙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거 더 황당한 얘기. 여러분들은 이 지구상에서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지구상에만 경험을 갖고 있지 않아요. 다른 별에서, 다른 행성, 항성, 다른 곳에서 살았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길게 하면 안 돼요. 자, 여튼 자타는 변화한다. 너와 나는 변화하고 동서의 기운은 완전히 뒤바뀐다. 지금부터. 그러면 150년에서 200년이면요. 이것은 드러납니다. 그냥. 그 중에 대한민국이 최고로 이건 참 어떻게 달리 거론할 부분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지구를 영도할 것이라는 건 저는 목숨 걸고도 장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몇몇 분들은 중국이 지금 미국이랑 이렇게 붙어가지고 당장에 개박살이 날 것처럼 이렇게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제가 국운을 이야기하면서 중국을 이야기했더니 막 성토를 하시더라고요. 중국은 곧 개박살 날 거라고. 여러분, 중국이란 나라 그렇게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개박살 날 것 같죠? 지금 뭔가 막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죠? 하지만 그 내재적인 기운과 저력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중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에요. 조금 더 지켜보십시오. 중국의 국운은 앞으로 15년에서 20년은 더 갑니다. 국운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더 가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어디로? 제가 예전에 국운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인도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 동아시아 쪽으로 넘어가요. 그쪽으로 넘어갔다가 나중에 브라질, 멕시코 쪽으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후에 그 뒤엔 또 그렇게 넘어가요. 하면서 이 지구에 뭔가 계속 순환의 변화가 생기거든요. 여하튼 어떠한 변화가 생긴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세계를 영도하는 이 시기는 아주 빠르게 도래한다. 다만 우리가 그 영광을 다 누리고 어떤 이렇게 눈으로 보고 살지는 못해도 그 전초전은 충분히 느낀다.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선악이 변화합니다. 이 선악이 변화한다라고 해도 여러분 황당하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이건 절대적 기준일 것 같거든요. 착한 것과 나쁜 것이 어떻게 크게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 이건 변화가 생깁니다. 언제부터 그것이 선이었고 언제부터 그것이 악이었을까요? 자, 선이라 규정하는 것은 무엇이고 악이라 규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언제부터였을까요? 힘 있는 자들, 이 무언가를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약속하면 그게 선이고 그게 악이고 이렇게 되지 않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국제적으로 핵 문제 가지고 엄청난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열강들은 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핵을 개발하려면 절대 못하게 하죠.
그럼 도대체 이 현재 미리 개발해서 갖고 있는 놈들은 선이고 이제 막 개발하려고 하는 자들은 악일까요? 아니죠.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그걸 악으로 몰아갑니다. 물론 북한을 두드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는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 문제 마찬가지죠. 지금 이 열강들,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과거에 지구의 오염을 그들이 최대한 많이 만들어 놨어요. 지구의 오염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내놓고 그들은 어떤 경제적, 이 문화적 성장을 다 하고 나니까 지구가 문제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 변화 발전을 하는 나라들에게 규제를 가해요. 야, 니들 그거 하지 마. 환경 문제 일으키니까 그거 하지 마. 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개발하라고? 그거 니들이 알아서 해. 내가 조금 도와줄게. 이러면서 그들을 원조하는 척합니다. 그들에게 뭔가를 도와주는 척해요. 하지만 순수한 도와줌이라는 게 없어요. 뭐 하나 도와줌으로 해서 그들에게 뭘 자꾸 뺏어갑니다. 다 뺏어가요. 특히 지하자원서부터 해갖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국제적 이익들, 내가 너희 나라에 환경 문제 이렇게 니들이 좀 이렇게 그걸 좀 따라주면 어떠한 걸 원조해 줄게. 돈을 줄게. 물건을 줄게. 자, 대신 그러면서 뒤에서 다른 거 딜을 해요. 야, 니들 우리 물건 좀 사줘라. 니들 그 수출길을 좀 열어줘라. 이러면서 지들 먹을 걸 다 챙겨가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일까요? 물론 이건 큰 얘기입니다. 작은 상황에서의 어떤 이 선과 악이 변하는 현실적 상황에서 선과 악이 변하는 과정, 과정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고요. 과거에 우리는 말이죠. 여러분 또래나 저희 또래들, 저보다 선배들, 후배들 다 똑같죠. 그 유사한 이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요. 우린 어려서 무엇이 나쁜 짓이다, 무엇이 옳은 행동이다라고 하는 걸 굳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우린 인지했어요. 남의 물건 훔치는 거 나쁜 거예요. 남을 때리는 거 나쁜 거예요.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 자체는 나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 나눠주는 거 좋은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었을 때 도와주는 거 좋은 거예요. 리어커를 끌고 막 누가 산을 낑낑 메고 가는 어른들이 있으면 뒤에서 밀어주는 거 좋은 거예요. 그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인지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앞으로는요. 여러분 지금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세상은요. 선과 악의 이 기준이 전혀 엉뚱한 것으로 변하거나 사라집니다. 그런 기준을 뭘로 삼을 거냐? 그러면 논리가 지배할 거예요. 논리. 똑같은 문제를 두고서 어떤 사람이 논리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잘 남들을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뀝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아무나 한 10명쯤 때려 죽였어요. 10명쯤 때려 죽였어. 아무 이유도 없이요. 지금은 악입니다. 악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100년에서 150년이 흐른 뒤에는요. 그 사람이 선으로 바뀌는 경우가 생깁니다. 논리적으로 자기의 어떤 이 행위 자체를 정당성을 어필했었을 때 나는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매우 화가 나 있었고 나는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내가 이 화가 나 있는 것들을 정당하게 풀려했다.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 자체가 왜 내 앞으로 하필이면 지나가느냐. 그는 어떠한 행동에 있어서 나의 눈에 띄었고 그 사람의 눈빛이 나한테 어땠고 그 사람의 태도가 어땠고 내가 씩씩거리고 다가갔더니 날 쳐다보면서 욕을 한마디 했다. 어쨌다 저쨌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어떻게 변호할지 100% 이렇게 뭐 알려드릴 수 없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자기 것에 대한 열심히 변론을 해요. 논리를 막 펴니다. 그리고 나한테 맞은 사람, 내 칼에 죽은 자가 잘못했다. 왜 하필이면 내 칼에 죽냐? 안 죽었으면 내가 죄인이 되지 않았을 거 아니냐라고 역설을 합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요. 그때 되면은 이 얘기가 통한다라는 거예요. 말 같지 않을 것 같죠? 통합니다. 누군가에게 누가 너무너무 배고프고 너무너무 불쌍해 보여갖고 데리고 가서 밥을 한 그릇 사줬어요. 그랬더니 딱 진영을 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나 자존심 상했어. 내가 저 새끼가 나 밥 사줘갖고 나 자존심 상했어. 안 따라가서 먹으면 되는 다 먹을 거 다 먹고 배가 고파갖고 막 이러고 있다가 누가 밥을 사주니까 그것도 배부르게 잘 먹고 고발을 했어요. 그 사람이 진역을 가요.
웃기죠. 물론 제가 조금 적절한 예를 못 찾아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중구난방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실제로 선악의 기준이 이제 깨져가고 있어요. 기운 자체가 그렇습니다. 무속인 내지는 이 기운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 기운이 변화하는 것들을 요즘 많이 느끼실 거예요. 색깔로도 변화를 하고 어떠한 형태로도 변화하는데 고정되어 있었던 게 이제 흐릿해지고 막 섞여요. 믹스가 되고 있어요. 기운 자체가요. 그러면서 이 분리되는 과정 속에서 막 회오리 쳐요. 과거에는 선은 흰색이었고 악은 검정색이었다. 그럼 그게 회색으로 막 변했다, 보라색으로 됐다, 파란색으로 됐다가 어떨 때는 노란색이 선이었다가 어떤 때는 파란색이 선이었다가 똑같은 노란색이 악이었다가 파란색이 악이었다가 도대체가 그럼 뭘로 기준을 삼아야 하느냐? 그 기준을 삼을 게 없어요. 왜? 그때 당시에 논리적 환경이 선악의 기준을 가를 거거든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죽일 때 전쟁 상황 불과 1500년 전만 해도 아니 1000년 전만 해도 그런 역사들이 막 세계에는 질비해요. 어느 나라를 침략을 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내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그냥 침략을 합니다. 군대 한 2만 명 몰고서 침략을 해요. 그리고 다 때려 죽여요. 그리고 다 뺏어요. 이쁜 여자 있으면 다 강간하고 다 끌고 가고 건장한 남자 있으면 끌고 가서 목줄 채워갖고 노동일 시키고 근데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요. 약탈하고 사람 죽이고 강간하고 하는 것 자체가 전리품을 챙기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악이 아니었어요. 힘 있는 자가 선이었어요. 그 개념들이 속으로 계속 내려왔습니다. 현재까지. 힘 있는 자가 선이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논리가 강한 자가 선이 됩니다. 정당성을 억거지로라도 정당성을 남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자가 선이 돼요. 그 못하는 자가 악이 됩니다. 똑같은 행위를 했어도 내가 나 자신을 어필하는 자는 선이고 어필하지 못하는 자는 악이 돼요. 순진하고 착하고 바보 같은 자들은 죄수 없으면 다 교도소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들어가요. 왜? 아무것도 안 한 죄. 물론 더 이상의 깊은 설명은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짧다 보니까 기운을 보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변화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체. 지금도 우리는 수많은 어떤 이 변화 속에 살아왔어요. 현재 현생 인류들, 지금의 인류가 이 모양새, 요 꼬라지를 갖추고 있는 것에 수많은 세월들이 흘렀죠. 정말 수많은 세월들, 수천 년, 수만 년,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의 세월이 흘려서 요 모양 요 꼬라지를 갖췄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더 극변하게 생명이 변화합니다. 생명체가 변화해요. 왜? 지구의 환경이 변화하고 우주에서 내려오는 기운이 변화해요. 기운이 변화하면 인간도 변화합니다. 얼마 전에 그 우연히 본 다른 이 강의에서 어떤 학자가 또 그런 유사한 얘기를 하더군요. 진화냐 창조냐. 여러분들은 혹시나 기독교인 내지는 어떤 고등교육을 배우신 분들 의견이 좀 분분하죠. 진화냐 창조냐라고 지금 극단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지금 이 영상을 바라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 태월법사가 질문 한번 하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생명체들이 창조되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연 발생, 자연 창조되고 진화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의견들이 분분하겠죠. 창조에도 모순이 있고 진화에도 모순이 있어요. 창조에도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진화에도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창조든 진화든 두 개가 병행되지 않으면 지금 이 지구상의 어떤 이런 인간들은 존재할 수 없다. 창조와 진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떠한 형태로든 어떠한 신비로운 존재가 신이, 외계인이 아니면 자연이, 우주가 아주 미세한 바이러스에서부터 생명이 만들어져서 수많은 세월, 수십억 년, 수백만 억 년이 거쳐지면서 지금의 어떤 이러한 인간의 형태를 만들었다.
자, 그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진화라고 하면은요. 지금 인간들은 독보적입니다. 인간과 유사한 존재가 없어요. 이 지구상에는 적어도 말이죠. 근데 진화라고 하면 처음에 아주 열등한 그런 어떤 단세포적인 어떤 생명에서 꾸준한 세월 동안 수많은 이 선택과 이 변화라고 하잖아요. 이 진화는 말이죠. 다윈이 한 얘기죠. 선택, 변화. 선택되어지는 것, 돌연변이죠. 그러면 인간 지금 싱크로율 인간은 그냥 100%. 그러면 99%, 98%, 97%, 96%, 95%, 94%, 93%, 92%, 91%, 90%, 89, 88, 70 뭐 쭉 존재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왜 독보적일까요? 동양인, 아니 황인종, 흥인종, 백인종 뭐 이런 것들이 변화라고 얘기하면 그건 안 맞는 거고요. 인간 지금 현재 우리와 거의 유사한 종류들이 쭉 있어줘요. 있어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요. 100점짜리 있으면요.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이 웬만큼은 나열돼 있어야 돼요. 웬만큼은. 근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말이죠. 1등, 인간짜리 1등 다음에는 갑자기 뚝 떨어져 갖고 100등부터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100등, 101등, 102등, 103등. 웃기잖아요. 진짜 진화적 상황이라고 하면 말이죠. 또한 진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당성을 가지려면요. 그럴 만한 충분한 어떤 이 주변적 환경이나 사유가 있어줘야 돼요. 근데 인간은 그 어떠한 이 육체와 모든 것들을 따져봤었을 때 인간은 자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의 강인하지가 않습니다. 이 현대적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요, 인간은 자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강인한 모든 것들을 갖추지 못했어요. 이빨도 현찮죠, 손톱도 현찮죠, 주먹도 현찮죠, 다리가 현찮죠, 다 현찮아요. 몸을 보호할 수 있을 만한 건 뭐 별로 없어요. 과연 인간이 진화한 게 맞을까요? 아니면 어떤 선택적 존재가 계속 인간들을 이렇게 보호하면서 변화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가도록 계속 누군가가 이렇게 케어했었을까요? 어떠한 존재가 케어했다면 가능합니다. 자꾸 계속 보살펴 주는 거죠. 어떤 주변적 좋지 않은 존재들이 올 때마다 막아주고 알려주고 계속 뭔가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침을 준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르침을 주는 것도 정도 것이죠. 여러분 고양이나 개를 데려다가 100년을 가르쳐 보십시오. 아주 특별한 종류의 고양이나 개는 숫자나 글자를 몇 개 인식할 수는 있습니다. 몇 개 인식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다죠. 그 한계를 벗어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인간은 아주 독보적으로 성장했거든요. 이 지구라는 환경 속에서. 그러면 인간과 거의 유사하고 그것과 또 거의 유사하고 그것과 거의 유사하고 이런 것들이 쭉 있어야 돼요. 물론 인간이라 불러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어떤 중간 종들이 계속 살아야 된단 말이죠. 이 세상에는. 기껏해야 갖다 붙이는 게 유인원 아니면 침팬지예요. 하지만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DNA적으로도. 그저 행위가 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렇다 해서 그걸 인간 어떤 이 차등적 어떤 이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자, 그러면 창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기독교적 관점의 창조는 뭐 100% 뻥이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기독교인이 있다면 저한테 욕하실 수도 있는데요. 욕하지 말고 주제 파악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성경 공부 좀 똑바로 하시고 욕하지 마시고요. 욕하는 사람은 나는 바보고 멍청이고 나는 또라이고 나는 이 개독 환자예요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진짜 기독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자,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것도 좀 웃겨요. 창조하시려면 좀 똑바로 하시지. 어떻게 뭐 이 모양새로 창조를 하시고 그때 창조할 때 지능을 좀 제대로 주시지. 그러면 수만 년 전부터 지금 어떤 뭐 훨씬 더 많은 어떤 과학적 발전을 이루고 살 텐데 말이죠. 자,
어떤 이런 이야기를 뒤로 끝까지 갖고 가면 계속 엉뚱한 얘기나 여러분께 계속 뭐 설명하는 시간을 너무 길게 가져가야 되고요. 물론 거기에 대한 제가 꽤 많은 어떤 이 자료와 나름대로의 공부 그리고 이 우주적 기운이 어떻게 작용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생겨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도 좀 갖고 있어야 가치를 좀 갖지 않겠어요. 또한 영상 속에서는 말을 못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늘 얘기, 땅 얘기, 귀신 얘기, 신 얘기, 뭐 인간 얘기 다 드러내지 못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조금만 양보해 주세요. 대신 이제 이 생명이 보편적 진화와 종교적 창조가 이제는 병합돼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병합됩니다. 병합되고 거기서 다시 나뉘어요. 거기서 나뉘면서 새로운 어떤 신인류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변화하는 생명체가 이 세상에 출현을 합니다. 이걸 진화냐 창조냐 말하기도 어려운 어떤 그런 환경들이 앞으로 만들어져요. 조건적인 돌연변이 같은 것들이 이 세상에 생겨납니다. 우리도 어떤 진화에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택된 그 자연 조건 속에 선택된 존재만이 생명력을 계속 유지하고 이 자손들을 번식시킬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 그러한 존재들이 생겨납니다. 아주 작은 변화라고 생각되고 돼서 과학자들 내지는 어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작은 변화라고 생각해갖고 그 변화를 자꾸 일으키는데요. 그 작은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각도기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각도가 정말 조금만 벌어져 있어요. 각도기가. 근데 각도기가 점점 하면 이렇게 벌어지죠. 나중에 전혀 엉뚱한 지점을 가리켜요. 각도기가 아주 조금만 변화해도. 인류의 변화,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해 있는 게 그렇습니다. 의학적 발전이 결코 그렇게 우리를 행복한 미래로만 이끄는 건 아닙니다.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수많은 어떤 이 변종 바이러스들이 생기죠. 생기면서 인간들은 거기에 적응해 나가려 하고요. 또 거기에 또 그걸 극복해 나가려 합니다. 정복하려 하죠. 그러면서 수많은 병마들, 병충, 해충, 기타 등등 어떤 또한 자연적 노화 이런 것들에 계속 맞서 싸우려 하죠. 맞서 싸우려 하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게 되고 개발한 것 자체를 어떻게 해요? 실험 삼아야 되죠. 실험 삼고 또 실험해갖고 웬만큼의 안정성이 입증됐다라고 착각하는 것들을 인간 몸에 직접 이제 실행합니다. 근데 그 실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요. 한 10,000명쯤 한 10년간 실험해봤다 치고 별 부작용이 별로 없어. 그럼 그냥 실행에 옮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신약이 만들어지든 뭐가 만들어지든 10,000명에게 실험하고 10년간 실험했다 그러면 안전성 입증 뭐 이러면서 무슨 뭐 FDA 뭐 기타 등등 뭐 말 같지도 않은 그리고 그 뭐야 이 세계 보건기구 이런 데서 인증을 딱 해줘요. 해주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믿고 그냥 따라갑니다. 웃기지도 않은 얘기죠.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600년, 700년, 1000년, 2000년 지나보십시오. 전혀 새로운 어떤 그런 인류가 이 지구에 살고 있을 거예요. 그 출발점이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생명체가 변화해요. 또 인간만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우주의 기운이 변화하고 성자가 변화하고 그 변화한 성자와 이 오행성에서 내려오는 기운 자체가 예전에는 등어리로 어떤 이 기운이 내려왔다고 하면 이제 위치가 변하다 보니까 어깨로 내려와요. A광선이 어깨로 오고 B광선이 이마로 오고 C광선이 배꼽으로 오고 D광선이 엉덩이로 왔다고 치면 이 기운이 오는 변화가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새로운 다른 기운들이 몸에 받게 됩니다. 그럼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눈이 두 개 있으니까 당연히 두 개가 너무 뻔하잖아요. 하나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세 개 나면 하나 있거나 세 개 있으면 정말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파충류들 보세요. 막 눈이 수백 개 달려 있는 놈들도 있어요. 그렇죠? 뭐 거미나 아니면 뭐 이거 저기 그 뭐죠? 저기 잠자리 뭐 이런 종류들. 뭐 파리도 그렇고요. 원래 그렇게 생겼으니까 하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죠. 하지만 아주 조그만 변화는 여러분 서로 다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부턴가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몸에 털이 별로 없어도 다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털이 굉장히 많으면 이상하다고 진화가 덜 됐다, 퇴화가 덜 됐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주 그렇게 변화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변화폭이 좀 빨라요. 변화폭이 빠르는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선천적으로 하체가 너무 부실해요. 하체가 너무 부실해서 얘는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의사의 판단이 섭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 중에서도 어려서부터 수많은 노력을 거듭해서 눈물 흘려가면서 진짜 뼈가 부서지는 노력해가면서 자신의 건강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서 부실한 다리임에도 불구하고 쩔뚝쩔뚝 거리든 아니면 보조기구 같은 거 목발을 하나 짚고서라도 이 땅을 활보할 수 있을 만큼의 노력을 하는데 이젠 과학이 너무 발달해 있다 보니까 그럼 네 하체 치웁시다 해갖고 다리를 딱 잘라버리고 기계를 붙여버려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체는 그냥 둬요. 골반서부터 해갖고 기계를 딱 붙여버려요. 이상한 슈트를 입혀요. 입혀서 그냥 움직이는데 아무 불편함 없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이 다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남들과 유사하게 뭔가를 이 육체적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팔이 하나 없이 태어났어. 예를 들어서. 아니 있는데 짧아 요만해. 자 그래도 이 세상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 물론 예를 들어서 드리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심장의 기형이고 신장의 기형이고 내가 몸에 뭔가가 다 기형이 좀 생기는데 그걸 다 의학적으로 뭐 돼지 창자를 붙여서라도 아니면 뭐 요즘 그 뭐야 그 뭐죠 이 그 뭐예요 뭐 조직세포 같은 것들을 별도로 그 만들어서 내 조직을 딱 떼갖고 그 세포를 키워서 그냥 갖다 이식을 하는 어떤 이런 이 의학적 발전들이 생겼어요. 줄기세포 마찬가지고요. 뭐 똑같은 게 복제가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인간뿐 아니라 새로운 생명체들이 조금씩의 변화들이 계속 생겨요. 이 우주의 기운이 변화한 건 정말 크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원자폭탄 혹은 내지는 그 뭐라 그러죠 방사능 같은 게 돌연변이를 만드는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이 우주의 전체적인 기운이 변했어요. 잘 여러분들은 못 느끼세요. 원자폭탄이나 방사능처럼 한꺼번에 확 내려쬐는 게 아니거든요. 긴 세월 동안 내려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긴 세월이 수천 년 걸리질 않아요. 지금은요. 불과 몇십 년부터 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세대부터는 다른 생명체들, 지금 우리가 그냥 그래 이해할 만해 하는 어떤 존재들 하지만 몇백 년 지나서 우리가 혹시나 그 존재를 본다고 하면 뭐지? 이럴 수 있을 만한 존재들이 이 지구상에 돌아다닌다니까요. 누군가 지나가는데 머리를 봤는데 모자를 쓰고 있어서 몰랐는데 모자를 딱 벗었더니 머리에 뚜껑 머리카락이 있는 게 아니라 이만한 유리관이 돼 있어. 그냥 뇌가 다 보여. 근데 그냥 멀쩡해. 예를 들어서. 물론 그건 의학적 변이죠. 하지만 그런 유사한 변이가 계속 뭔가 인간들이 생깁니다. 해서 생명체가 변화한다. 그 변화하는 건 의학적 발달도 분명히 한몫하지만 거기보다 더 깊은 원인을 제공하는 건 우주적 기온의 변화다. 자, 마지막으로요. 종교가 변화합니다. 그게 우리들에겐 가장 가깝게 오는 거고요. 종교가 변화한다는 건 이 세상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규범적 모든 것들이 경제적인 것까지, 군사적인 것까지 한 번에 싹 몰아서 바뀐다라는 거예요.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요. 변화폭을 보자면요. 아주 과거 2000년 전, 2500년 전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깨달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남겨놓은 수많은 철학들이 있거든요. 종교적 철학. 가장 크게 무엇이 변화하느냐는 과거에는 1인이 혼자서 개인이 굉장한 수련, 수도 내지는 모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뿅 하고 그냥 각성해서 깨달아서 혹은 뒤지게 고행해서 고행해갖고 깨달아서 어떠한 형태가 됐든 한 사람이 깨달아요. 한 사람이 깨달은 것 가지고 다수에게 가르침을 주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지금은 목사님, 신부님, 스님, 저희 같은 무당, 뭐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 뭐 다른 데 가면 뭐 랍비, 뭐 하여튼 많은 존재들이 깨달은 자의 공부를 가지고 다수에게 뭘 자꾸 가르치고 뭐 이렇게 뭐 진리랍시고 꼴값을 떨어요. 저를 포함해서 지도 개뿔도 모르는 거, 족도 모르는 주제에. 1인이 체득하고 1인이 심득을 얻어서 다수에게 가르침을 주는 시기가 과거였어요. 그럼 앞으로의 종교는 어떻게 변화하느냐? 증빙, 실증의 종교가 옵니다. 다수가 합심하거나 다수가 공동으로 연구해서 하나의 진리를 증명해요. 앞으로의 종교는 그렇게 변화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들 그것을 걸고 공통 분모적인 것들을 만들어요. 그걸 규격화시키고 그걸 조직화합니다. 그래서 여럿이 자기들이 체득하고 공부한 것들을 원탁의 기사 뭐 만화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원탁에 쭉 둘러앉아갖고 칼을 앞에다 딱 넣어놓고 뭔가 이렇게 회의 같은 거 했었을 때 만장이 실치되면 칼을 갖고 쫙 걸어서 서로 착착착 이렇게 가운데 칼끝이 모이게 딱 해갖고 뭐 파이팅 뭐 아니 뭐 통과 오케이 하는 것처럼 그 수많은 이 종교의 어떤 이 공부하는 자들 많이 깨달았다고 하는 자들 공부를 많이 했다는 자들끼리 모여서 서로 공부를 다 논의합니다. 해서 진리 하나를 만들어요. 아니면 증명해요. 수많은 자들이 거기에 같이 합류합니다. 누군가가 배워서 깨달아서 쫙 뿌렸는데 이제 앞으로는요. 이 민중에서부터 쭉 수많은 자들이 뭔가 공부해서 이게 진리인가? 라고 하는 걸 많은 사람들과 논의를 거쳐요. 해서 그들이 위로 올라가고 해서 어떤 이 더 공부와 어떤 이 심득과 또 증빙, 역사적 증빙 그리고 과학적 증빙이 병행이 돼요. 해서 논리가 맞아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적인 부분에서 이 세상에 그 기적이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현실화에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다른 그 여타한 존재들이 기행이라고 일삼았던 부분들을 증빙해냅니다. 그리고 실험해서 현실화해냅니다. 그게 종교가 돼요. 다수가 하나의 진리를 증빙하는 종교가 만들어져요. 거기에 가장 크게 앞서는 자들이 샤먼입니다. 무당이에요. 물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무속인 분들 그래? 나도? 아니에요. 우리처럼 허접한 공부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때 샤먼들은 아주 과거 수천 년, 만년, 2만 년 전에 수많은 심득과 실질적 공부와 지혜와 천문을 읽고 하늘을 느꼈던 그렇게 많은 학습과 공부를 한 자들 진짜 샤먼 우리 같은 사람들 말고요. 그들이 앞장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늘의 공부를 이 땅에 펼쳐요. 그리고 증명합니다. 증빙하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가 맞을지 지금부터 세상을 좀 한번 이렇게 쫙 펼쳐보고 주시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들은 그때는 다 사라집니다. 아니 지금부터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교가 다 개박살 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때에 그리고 새로운 종교가 새로운 종교라기보다 어떤 새로운 뭐 이데올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새로운 어떤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멋진 표현이 지금 막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운동처럼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전 세계에 산지하고 있는 물론 우리 한국인들 같은 무당이라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영매자, 영능력자, 기타 등등한 어떤 이 영과의 소통을 하는 자, 수도하는 자들이 그때 되면 목소리를 높여요. 목소리를 높이고 자 봐라. 이게 되잖냐. 세상은 진짜 이렇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들은 막 서로 소통해요.
그러면 믿지 않았던 자들도 소통하는 자들끼리는 알아들어요. 한국에 있는 무당하고 저 영국에 있는 무당하고 저 스페인에 있는 무당, 아프리카에 있는 무당이 같은 걸 공부합니다. 해갖고 자기들끼리 만나요. 만나갖고 야 나는 기도하는데 뭐 봤어, 뭐 느꼈어. 야 우리는 신장의 기운이 이런 모습으로 나왔어. 근데 니네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냐 혹시? 어떻게 알았어? 했더니 우리 신장님이 아프리카 가서는 이런 모습으로 다닌다고 나한테 알려줬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좀 웃기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 진짜 이런 대화일 거라고 상상하시면 바보예요. 서로 어쨌든 이 공부를 공통분모적인 것들을 공부합니다. 신의 기운은 이렇게 변화하는구나. 신의 기운은 이렇게 작용하는구나.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세계 속 그냥 그런 논리 속에서도 신의 기운이 다 이렇게 매칭이 돼 있었구나. 우리 조상님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조상님은 돌아가셔서 어떻게 되는구나. 새로 탄생하는 어떤 이 생명에게는 영이 어떻게 스며드는구나. 그리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가 알아요. 또 그 공부를 합니다. 같이. 해서 뭐예요? 그들끼리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잘 통해요. 맞아. 제 영상을 보시면서도 유독히 맞장구를 쳐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과거의 영상서부터 최근 영상까지도 말이죠. 이게 궁금했었는데 잘 몰랐었는데 법사님 영상을 보니까 답을 찾았어요 하시는 분도 있고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 너무 반가워요. 뭐 이러신 분들도 있고요. 나름대로의 어떤 의견들을 좀 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같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 형태만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들이 다른 거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현재도. 앞으로는 더 짙어지고 깊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의 형태가 완전히 변화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문제는 있죠. 변화해서 모이면 권력이 돼요. 권력이 되면은 지금과 같은 권력이 아니에요. 그때는 증빙하는 권력이기 때문에 엄청난 파워를 갖습니다. 진짜로요. 해서 조금의 시간이 더 흐르면 우리 아주 과거에 재정일치 시대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종교인들이 정치를 하기 시작하고요. 종교인들이 경제를 좌지우지하기 시작을 하고요. 종교인들이 어떤 이 삶과 죽음을 스스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생명을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전쟁과 같은 상황들이 종교인들로 인해서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버금가는 견제하는 기구들도 만들어지지만 궁극적으로는 견제하는 기구들도 다 그놈들이에요. 해서 향후는 신성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제가 예전에 다른 시간대 앞으로의 어떤 이 지구의 미래를 말씀드리면서 앞으로의 시대는 신성의 시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현재 우리는 감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감성의 시대. 근데 이제 감성 마케팅이 안 통해요. 과거에는 TV, CF, 뭐 주변의 그 어떠한 것들도 감성의 마케팅으로 다 쇼부를 봤어요. 쇼부 그 표현하면 안 되겠다. 승부를 봤어요. 죄송합니다. 그 이상한 외래어는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승부를 봤습니다. 감성으로. 근데 앞으로는 신성의 시대입니다. 벌써 신성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음을 대충 흐름이 느껴져요.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요즘 우리 TV 프로그램을 봐도 제가 새록새록 느껴요. 웬 TV 프로그램에 뭐 귀신 얘기, 저승 얘기 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어느 날부터 그냥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막 시청자들이 다 봐요. 욕을 하면서도 봅니다. 영화, 드라마,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서양 것들도요. 다 SF적인 어떤 드라마조차도 그냥 일상적인 드라마조차도 다 막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굉장한 격변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 굉장한 격변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운세를 맞춘다고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막 손님들을 만나서 막 이렇게 막 고민하고 있는 무속인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도 진짜 극한 직업을 갖고 계신 거예요. 현재로서는요. 100년 전만 해도요. 100년 전, 150년 전만 해도
이런 무속인들의 기운으로 일반인들의 어떤 이 운명을 훑어보는 데 있어 갖고 굉장한 적중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옳게만 공부했다고 하면요. 하지만 지금은 옳은 것 같고 안 돼요. 옳게 공부한 것 가지고 답이 안 나와요. 시대적 변화를 얼마만큼 내가 올바르게 캐치해서 거기에 맞췄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거 못 가져가면은요, 여러분들은 우마차 타고 서울 시내 가는 거예요. 우마차 타고. 나는 내가 공부한 것이 그거기 때문에 떳떳하게 가고 있어요. 근데 우마차가 서울 시내에 들어가는 순간 교통은 엄청나게 박살납니다. 우마차니까 신호등도 안 지켜요. 근데 과거에는 그게 옳았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어요. 우마차밖에 없었던 수단.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변화하셔야 됩니다. 적응하셔야 되고 그 변화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과 상담해야 해요. 그래도 요즘은 불확실성의 시대, 그의 운수가 계속 변화하고 타고난 천운지복이 막 뒤집박죽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짚어보셔야 돼요. 그 변화하는 것을 계속 실시간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수를 덜합니다. 또 구군이 변화하면 일개 개인의 군들은 그냥 박살이 나요. 저도 아주 새록새록 느끼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뭘 좀 드린 분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해도 야 이거 좀 문제다 싶을 만큼 자꾸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개인이 어떤 이래저래 해도 국가의 운수가 어떤 지구적 전체적인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는 개인의 운수는 그냥 찌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아주 천운이 타고난 자가 아니라면 말이죠. 그 와중에도 돈은 버는 사람이 있고 그 와중에도 성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불행스럽게도 저한테 그런 사람이 지금 현재 막 성공의 단계, 국가적 전 세계적 불황 속에서도 막 돈을 엄청나게 벌고 이름을 엄청나게 올리고 막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들과 저와는 다행히 인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행은 아니죠. 불행하게도. 그랬으면 저도 돈을 좀 많이 벌었을 거예요. 많이 벌었으면 저한테 많이 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정도의 것들은 전 못 가져가 봤거든요. 하니까 자기 운세를 확인하려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무속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변화하는 것은 변화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가셔야 돼요. 가만히 서 있는 타겟을 총으로 쏘는 거하고요. 달리는 타겟을 총으로 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기법이 필요합니다. 실력 문제가 아니에요. 명사수라고 해도요. 세워져 있는 것만 100년 쏜 사람하고 그 사람한테 달리는 거 쏴보라고 하면 제대로 못 맞춰요. 그것도 여러분 다시 훈련하셔야 돼요. 명사수라면 훈련하시면 금방 따라잡습니다. 이해하셨나요? 해서 변화하는데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운수를 좀 보려 하시는 분도 그 변화폭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십시오. 대신 그래서 좋은 점이 있어요. 타고난 천운지복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도요. 지금 이런 시대에는요.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럴 기회가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단한 행운을 타고났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행운을 타고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500년 전, 1000년 전에 태어났다고 하면요. 출신 성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제로였어요. 제로. 하지만 지금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상의 문제, 과거의 문제와 관계없이 전혀 새로운 기운을 내 곳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마디 드리죠. 그럼 과거는 어땠느냐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과거에도 개천에서 용난 적이 있느냐? 그러면 개천에서 용난 적이 있다라고 수많은 예들을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스스로 얘기하겠죠.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착각이에요. 우리 한국을 예를 들어서 뭔가 발명가 그러면 장영실이라는 사람을 대부분 다 기억하죠. 장영실. 천민으로 태어나서 뭐 이것저것 뭐 많이 만들었잖아요. 전체도구도 만들고 축구기도 만들고 뭐 그 뭐야 그이 아씨 그비 내리는 거 그 계량하는 거 뭐야 그거 뭐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해시계도 만들고 뭐 많이 만들었잖아요. 천면으로 태어나가지고 그거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냈느냐. 그게 개천에서 용난 거 아니냐. 장영실이 진짜 천민이었을 거라고 장담하실 수 있나요? 조선시대에도 말이죠. 수많은 역사가 번복되면서 왕조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은요. 그냥 나와 적이 됐던 놈들은 싹 모가지 숙청 아니면은 다 노비로 팔려가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세대
대가 거치면은요, 내 조상이 누구였는지도 몰라요. 과거의 내 조상은 왕족이었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왕이었을 수도 있어요. 지방의 제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권이 변화하면서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자기 신분을 숨기고 살 수밖에 없는 세월들이 많아요. 왜? 걸리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2대, 3대 내려가면 내 할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도 없이 개똥이 소똥이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로 개똥이 소똥이라고 많이 불렸어요. 그들이 조상이 어떤 존재였었을지 누가 장담 못합니다. 이제 조선시대만 우리가 역사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도 열국시대가 있었고 삼국시대 사이에도 열국시대가 있었고 삼국시대 위에도 열국시대가 있었어요. 수많은 토세력들과 수많은 어떤 이 권력자들, 수많은 국가에서 서로 침략하고를 아주 수많은 역사 동안 해왔어요. 그럼 침략 당한 존재들 중에 왕족들, 그것도 형제자매로서 어떤 뭔가가 이 과거에 혈연 관계가 있는 존재들은 그래도 권력을 유지하지만은요, 그렇지 않은 존재들은 그냥 다 박살났어요. 최하천민이 됩니다. 그럼 그들이 처음부터 천민이었던 게 아니에요. 노예였던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나요? 역사는 그렇게 수많은 바퀴가 돌아가요. 이 세상에 무언가를 남긴 자들은, 무언가를 하는 자들은 분명히 조상으로부터 굉장한 기운을 타고난 자들일 거라 저는 확신하고요. 특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한국인이라면요. 한국인은 만에 하나도 아니에요. 100% 무조건입니다. 한국인은 지구상의 유일무이하게 개천이라는 어떤 이 하늘이 열리는 개천절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말이죠. 천선입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천손의 자손, 우리는 이 천손이라는 표현을 과거서부터 해오고 살았습니다. 한국인,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것들이 숨겨져 있는, 진짜로 인생을, 이 지구를 뒤집어 엎을 만큼의 엄청난 것들을 내재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는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해서 지금 당장 내 대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 후손들, 내 자식들, 내 동생들, 내 후배들은 정말 세계를 영도하는 그런 멋진 존재로서 이 지구의 평화와 아름다움과 사랑을 계속 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끔 여러분들이 기르고 가르치고 닦아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찌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되도 않는 별것도 아닌 아주 짤막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다지 큰 소리 칠 만한 주제도 못 되는 태어리가 이 엄청난 변화의 시대 이렇게 좀 적응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장시간 대화 나눠드렸네요. 양해하시고 제가 대충 얘기했어도 여러분들은 뿌리 깊게 이해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아마 역대적으로 가장 길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도 반드시 필요한 어떤 그러한 공부라 생각합니다. 7가지 차곡차곡 말씀드렸던 것 하나 여러분 빼놓지 마시고 꼭 굳이 태을의 이야기라서가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셔서 세상의 변화를 좀 많이 널리 이해하시고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변화한다는 것을. 그래야 적응할 수 있거든요. 할 얘기는 너무너무 많은데 이것도 1시간 반인데 이것도 저는 엄청나게 많이 간추려서 했거든요. 큰일 났다 이거. 자, 양해 부탁드리고 고맙습니다. 태열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